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대응의 과정이었는데 네. 본인이 일평생을 검사로 살았는데 어떻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거나 심지어 공수처 체포 이후에도 구속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나오기만 하고 조사를 안 받는다거나 묵비권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니, 법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법을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검찰이었을 때 가장 곤란한 행동을, 검찰이었을 때 상대방이 했을 때 가장 곤란한 그 패를 행동을, 아니까. 예, 네.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이런 류의 생각. 그 다음에 네. 내가 진술 거부하면 어쩔 건데, 이런 음.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냐면 유리한 것은 법에 따라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불리한 것은 법을 막 무시하고 했던 그러니까요. 행동들이었거든요. 네. 그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법에 엄격히 규정된 체포영장 다 정식적으로 발부되고 이신청에서도 다 문제없다고 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전혀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와서도 체포돼서 와서도 수사권 없다 하면서 아예 진술을 거부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오히려 네. 오히려 법을 그냥 무시하는 태도. 그게 글쎄요.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그거 한번 물어봐야 이쯤 되다 되는데. 보니까 네. 헌재에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연 그가 승복은 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네. 비상계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 모두가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거 무슨 누가 페이크 뉴스 아니 가짜 뉴스 아니야? 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최상무 한덕수 총리가 내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탄핵되고 최상무 권한대행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했는데도. 위원 선언을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권이 있는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이성적인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때 예를 들어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하겠냐 안 하겠냐 할 때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때 다 한다고 할 했죠. 거라고 예. 했는데 그게 다 틀린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된 느낌이에요. 비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이성의 시대인데 비이성의 시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치 말도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지금 탄핵 결정을 해도 저기서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 이건 정말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네.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한대행부터 마찬가지고요. 오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승복하라고 했다는데 승복하라고 그래서 자기 니나 잘 지켜라. 너도 한번 안 지켰다. 니부터 지켜라 지금 그런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나 일단 마흔역부터 임명하시오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사라강님이 김기표 의원님 응원하고 건강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또 이제 그런 수를 자꾸 이제 쓰다 보니까 최근에 출소 이후에 그의 태도를 보니까 네. 첫날에만 이제 변호인단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네. 좀 조용합니다. 네. 그 침묵의 수라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예. 아까도 이제 저도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추측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떠들면 떠들수록 불리합니다. 그쪽에는 윤석열한테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저도 검사 시절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분들은 이게 오히려 자극하거나 밖에 여론들이 하는 게 안 좋다는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밖에서 나와서 자기가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야 기각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듯이 보인다든지 네. 이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조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잘 가만히 있으십시오 할 거고요. 네. 아마 내부에서는 관제 정치를 하겠죠. 사람 부르고 만나고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곽종근 사령관 회의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그런 일들은 다 하되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극우 세력을 선동하거나 하는 것은 아마 결정전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헌재 마지막 이제 그 변론기 일다에 그 윤석열 피청구의 뒤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낯이 익었는데 왜냐면 그 정상명 총장 나왔고 네. 그다음에 김홍일 전 중수부장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윤갑금 전 대검 반부부장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쭉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네. 도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그 김기표 의원님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풍경이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서글픈 풍경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정상명 총장 같은 분은 그 양반이 총장일 때 제가 아주 초임이었으니까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잘 알고 다 김홍일, 윤곽근 이런 분들 네. 다 잘 아는 분들인데 그때 조직에 있을 때 그래도 나름 존경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실체가 저런 거였나? 약간 이런 서글픔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윤곽근 대리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윤곽근 네. 변호사가 대리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저렇게 생각할까? 정말로 네, 법률가적 양심을 가지고 네, 걸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저는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네. 윤곽근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리인단도 있잖아요. 음. 얘기를 할 때 왜 변호사들은 그런 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사람을 대리할 때 내가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다 이런 어떤 윤리 같은 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저건 계엄한 건 저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계몽령이라 할 수 그렇죠. 없는 예. 거고. 그런데 현장에서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때 그 태도는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으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양심과는 다르게 얘기하겠지라는 게 좀 덜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아한 바에 의하면 진짜 믿는 것 같아서 정말 서글픕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그분들이 보면은 친정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도 네. 절차상의 논리라든가 내용상의 문제를 두고선 굉장히 많이 다퉜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고 네. 특히나 비슷한 분야에 속했던 네. 뭐 3차장 검사로서 예를 들면 네. 중수부장으로서 그런 네. 일을 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맹목적 비난 그리고 선뜻 일반인들이 수긍할 수 없는 수준의 비난을 하는 거 보고 네. 저도 놀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그 생각 안 해도 어떻게든 윤석열 살리려고 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변호인으로서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서 옛날에 내가 저렇게 윗사람으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의 실체가 저런 것이었나? 심중에 그런 게 있었나? 저 예.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어떤 서글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하간이 변론 기일은 다 끝나고 한참이 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적 지식이 얕지만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실체적 내용을 가지고 쟁점을 다툰다고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데 앞에 구속 취소라는 형식 논리로 풀려나는 걸 보니까 혹시나 이번 헌재 재판이 각하라는 생경한 논리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등장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워낙 우리 국민들이 법률적인 전문가가 거의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네. 뭐 헌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용 판단하기 전에 형식이 지금 형식 요건 아예 탄핵 소추 요건이 안 돼서 들어가 볼 필요도 없이 없다. 예. 그거 하는 것을 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사부재의 얘기도 누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 뭐 의결 정족수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각하라고 사유를 삼는 게 굳이 내란죄 뭐 처리한 거 그런 네. 정도의 얘기인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사들 탄핵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에서 주로 어떠한 주장은 이미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거를 새로 주장하면 안 돼. 네. 그런데 그거를 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란죄를 빼고 어쩌고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네. 자기들도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새는 이제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자기도 다 알면서 저런다 이제 계속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그런 확신도 좀 없어져가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자기들도 그게
권성동 의원이 옛날에 소추위원 때 그렇죠. 똑같이 했잖아요. 박근혜 때 뇌물죄 빼고 어떤 거에 대해서 뇌물죄만 빠졌지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권성동, 현재의 권성동을 탄핵하잖아요. 지금 그 진술에. 그래서 그것이 각하의 요건이 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각도 저는 한 분도 기각 의견을 주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복 프레임이 너무 강해졌고 그다음에 극우의 준동이 굉장히 폭력적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결정 이후에 국가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재판관님들이 한결 어떤 흠이 없게 천의 무봉인 결정문을 쓰려고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하다가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여러 일 겪으셨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면 상대당이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동행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다가 각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올리는데 사실 이런 거 적응 안 되시죠, 솔직히. 저는 그래도 그만둔 지 한 10년이 넘어서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생 검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의 폐해를 봤잖아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검찰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할 때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들은 그 수사하고 또 남들이 이렇게 대우도 많이 해주고 사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세상은 그보다 훨씬 넓고 자기들이 아는 세계보다 더 넓은 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찰이나 법원의 어떤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간이 아닌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된다. 정치를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겪어봐서 다음 어떤 권력을 가져야지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약자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걸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처럼 이런 사람도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이없죠. 보고 싶을 정도로 각하가. 아니 그게 정말일까? 아니면 진짜 자기도 너무 양심에 꺼리는데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가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에 방금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같이 가서 좀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 현장에서 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열광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하나 그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고 포용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게 좀 커서 굉장히 우울하게 지금 왔는데요. 이철우 같은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다면 정말 우울해질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기 차라리 정치적 욕심을 해서 한다고 해야 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실망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역설적으로. 그런 부류의 결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로 풀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조에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그날 당일에 구속 취소 풀어주더라도 항고는 같이 할 거야. 이런 얘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항고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그게 참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 지기현 판사가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지기현 판사는 그리고 실제로 법도 어겼어요. 법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체포적부심사에서 구속권을 빼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리하다 하지만 지기현 판사도 즉시 항고할 걸로 예상했을 거다. 검찰이. 그래서 내가 구속 취소를 하는데 즉시 안 풀려날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윤석열은 계속 물론 지기현 판사에 굉장히 선해해 주는 겁니다.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게 풀어주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지기현 판사도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둘이 짜고 정말 나 풀어줄 때 즉시 항고 하지 마라 이랬는지는 제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나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거의 내란 사태 처음 봤을 때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안 한다고? 제가 후배들이 카톡을 막 해요. 형 지금 구속 취소해요. 그래서 후배라는 게 검사입니다. 검사 후배가 사실 이게 지금 검사들도
즉시항고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잘 안 쓰이는 안 쓰니까 안 쓰는 조문이니까 그거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찾아보지 않고 이제 바로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그래서 즉시 구속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즉시항고 할 수 있네요. 이러면서 다행이다. 노렸는데. 안 노렸는데 그건 뭐겠어요? 당연히 즉시항고 할 거라고 검사를 상식이었던 생각하는 거지. 예. 상식이죠. 그런데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날이 당일날 입장도 안 나오고 즉시항고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어디서 누가 좀 첩보라고 하면서 이걸 풀어주고 항고를 하니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 그건 아니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제가 보기엔 심우정 총장이 검찰 완전히 팔아먹은 겁니다. 저거. 네. 그냥 아니 그리고 헐값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논한 일들이 이제 비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예. 이런 쉽게 얘기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검 참모들을 데리고 총장이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을 남기고 전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구속기간 연장이 불어댔을 때 대검 검사장 고검장 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풀어줄 때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차라리 검사장 고검장 회의 해가지고 회의록 남기고 야 누구가 어떤 얘기했는지 다 적고 그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지. 기록을 남겨야죠. 이게 지금 70년 동안에 됐던 관행을 지금 하루아침에 무시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다음엔가 야 아직 시간에 다시 날로 해 하고 지침 내렸잖아요. 이거 완전 코미디죠. 완전 코미디죠. 예. 그런 것을 지금 결행하면서 총장이 나 부장하고 합의했더니 대충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일이죠. 직할 부대하고만 대화한 거 아주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심우정 총장은 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그 검사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사퇴 아니라 뭘 해도 지금 네.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저는 그럼 심우정 총장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이렇게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검찰 오비들이 음향으로 압박을 너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 한상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문자 중앙지검장 받았습니다. 할 때 출입을 해서 아는데 저도 받았습니다. 잘하시죠. 예. 받았습니다. 어떤 저도. 분인지 잘 알죠. 네, 예. 아주 저도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분이 약간 배알도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본인 쫓겨날 때 그렇습니다. 특수부 검사들한테 쫓겨났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잘하시죠. 특수부 출신 그 지금 예. 윤석열 구하겠다고 예.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예. 야 10년 전 일 다 잊어먹었구나. 그렇죠. 그때 네. 한참 그 한상현 그러니까, 총장 네. 될때 제가 그때 그 특임 검사팀에 수사하고 있었어요. 서부지검에. 네네. 그때 그게 또 한참 문제가 됐었어요. 김땡창. 거기 있죠. 특수산부장 했던 예, 그분. 예. 예. 김뭐준 압니다. 예. 그 양반 김광준 그, 부장검사. 뇌물 예, 받은 예, 걸로 예. 김땡창 그분이 특임검사에서 네, 맞아요. 예. 그게 또 이제 그때 검찰총장이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잘 아는데 그때 그랬던 분인데 지금 이번에 배알 없다는 그러니까. 것이 그래서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심양만으로 누가 도와줬다는 거야? 나는 지금 뭐야? 지금 나도 검찰 동호회인데 말하자면 그런 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예.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이 보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드디어 네 번째 신청한 그 김성훈과 네. 이광우의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이거는 뭐 사실 늦었지만 당연히 마땅한 바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네. 영장심의위원회인가요? 그거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거의 저것도 최상무급보다 더한 거죠. 저건 당연히 해야죠. 네. 저는 뭐 칭찬할 일도 아닙니다. 저건 당연하게 이미 그 전에 했어야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연관돼 있는 건데 네. 심우정 총장 그래서 네, 참. 지난주 목요일에 네. 현안질이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왔습니다. 물론 총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경우 중하고 본인 결정이기 때문에 내일 불러놨는데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혹시? 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채택은 네. 됐는데 음. 이제 이게 그 다른 국정감사 이런 것처럼 동행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군요. 통상은 네.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그 검사일 때부터 총장은 국회에 안 불려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수사에 뭐를 위해서 어쩌다 하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공수처는 계속 불려다니거든요. 국전 맨날 나와. 근데 맨날 혼나. 그렇죠. 맨날 혼나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검사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당연히 총장이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외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직 네. 논리로.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장이 나와서 여야 의원들이 질타도 하고 뭐 하면서 이게 좀 바로 잡혀가는 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제대로 안 했을 때 저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각성돼서 공수처장 열심히 해서 2차 체포영장 그 집행에 성공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기관의 어떤 검찰총장 이런 수뇌부들도
저런 식으로 국회 출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검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검찰총장을 국회에 계속해서 출석시키게 하는 것. 네. 또 좀 안 했으면 하는 어떤 개혁 과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장 하는 거 보니까 검찰총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예 어차피 제가 보기엔 내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좀 법안을 좀 고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그거는 나중에 검찰 개혁하면서 총체적으로 다 다뤄야 될 문제고 어차피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거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수사 기소권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로비가 전면적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이 그 심우정 총장하고 그런 관계인 거 다 근무여도 아시고 있고, 굉장히 예. 각별한 관계인 걸 알면서 그렇다면 아예 그 김주현 총장 비롯해서 오비들이 야 이거 한 번만 저기 그냥 수시하고 안 하면 안 되겠니 대충 이랬을 가능성이 좀 예. 높고요. 뭐 다른 뭐 때문에 또 다른 음모론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니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걸 제가 그 직역에 사실은 관찰자였지 직접 이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추정입니다만은 우리 검찰의 최고 총수였던 사람이 네.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이렇게 불미스럽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동기가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게 없어는 졌지만 이 검사들 간에 굉장히 좀 끈끈한 면이 있거든요. 네. 검찰 내부에 끈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비들은 당연히 저게 비상계엄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면은 네. 자기들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정적으로 옛날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으면 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구구 대부분의 검사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런 거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 수사팀에 네, 올라와가지고 네.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이제 수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외부에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네. 참 특이했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검사들이 뭐 연설을 했다는 게 있다는데 아,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근무하시면 그 본 적 없으시죠? 네, 그건 그런 처음 게. 봤어요. 예.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도대체? 예.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보통 수사 보고서라는 건 원래 형식이 검사가 그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 보고서라는 것은 검사한테 수사 어떤 계장이 네. 보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원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쓸 때는 수사 보고서라고 하지 않고 뭐 수사 결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자기명을 쓰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검사들이 그렇게 한 7명이 연설했지 않습니까? 이제 연설한다는 것은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해서 찍히면 안 되니까 야, 우리 한꺼번에 연대 하자. 책임으로. 예. 예. 그렇게 했다는 거고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 정확하게 좀 밝힙시다 해서 쓴 보고서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수사팀이 다 했던 것 같고 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형식만 보면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와서 좀 잘 될까 했는데 뭐 별 진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